그 뭐, 지금 정우백 교수님 접속이 돼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우백입니다. 간단한 코멘트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여러 케이스들 중에서 재밌는 케이스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정미양 선생님이 그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AS 환자를 도부타민 스트레스 에코를 안 하고 바이시클 스트레스 에코를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만 궁금해서 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보통은 도부타민 에코를 많이 하고 그것이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엑서사이즈 에코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조금 또 환자가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캐패시티가 돼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운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 도부타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오늘 그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이 두 분, 또 인터벤션 학회에 아주 어렵게 서전이신 세브란스 병원의 이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패널 디스커션은 이삭 선생님 좀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AS는 사실 인터벤션 서저리 이 이야기 하다 보면 1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AR 좀 물어보겠습니다. 에어틱 리거지테이션 우리 전두수 교수님, 황병희 교수님, 우리 인터벤션에서 타치할 부분이 있나요? 황병희 교수님, 우리 AR 할 게 없죠? 네, 이삭 교수님 혹시 우리 인터벤션 선생님들한테 AR에 특별히 좀 하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R은 사실 이제 그 서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그 타비도 AR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인터벤션에서 별로 관심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AR이라 그러면 이제 타비한 후에 생기는 AR도 예, 생길 예. 수 있어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요즘에 관심이 좀 있으신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AR은 우리 서전의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발표한 그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는 제가 보니까 이 PMV 세대가 저 포함해서 오늘 오신 탁승재 교수님, 또 주승재 교수님, 전두수 교수님은 우리 인터벤션 1세대 PMV를 잘 아시는데 우리 나승훈 교수님이나 김희열 교수님, 여기 오늘 참석하신 유초롱 교수님, 김주환 교수님, 김희열 교수님 PMV 잘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PMV를 하는 그 선생님들이 디스어피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MS 환자가 실제로 또 디스어피어 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 이 인터벤션 우리 전두수 교수님 PMV 혹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코멘트 잠깐 해주시고, 또 이삭 교수님 또 MS 요새 수술 많이 하시는지 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PMV 경험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 질문은 그 에어틱 스테노시스로 한번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에어틱 스테노시스 너무 많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에 좀 해주시고요. MS 잠깐 좀 코멘트 없으면 우리 이삭 교수님, 황병희 교수님 PMV 잘 안 관심도 없어요. 네. 실제 요새 많습니까? 네. MS 많이 리플레이스먼트.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제가 레전트 할 때만 해도 거의 MS로 수술하는 환자, MVR 하는 환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회사 업체들이 이제 와서 보면은 그 메케니컬 마이트럴 밸브가 잘 안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노우의 반론. 예,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TMVR도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마이트럴 리페어 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때문에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세브란스의 장양수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떠나셔서 아마 거기도 PMV 하실 분이 없으실 겁니다. 네, 저희도 PMV 아직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케이스 자체가 많이 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 PMV에 대해서는 그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학회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어디서 이렇게 퓨어 MS가 갑자기 많이 나타났을까?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그 혹시 이제는 AS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이삭 교수님, 저기 AS 리그 퇴비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 내일 또 제가 강의가 있고 디베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로 좀 미뤄놓고요. 제가 두 번째 케이스 AS 두 번째 케이스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었는데 62세 남자 환자였는데 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CKD랑 콜론 캔서 뭐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CKD라고 하지만 크레아티닌 레벨이 그렇게 높진 않고 콜론 캔서의 그게 뭐 NED 상태였는지 아니면 예전에 그런 과거력이 있었던 건지 왜냐면 캔서 때문에 뭐 케모한 과거력이 있었던 환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62세에 사실 타비한다는 거는 더더군다나 크레아틴 높다고 뭐 CKD라고 하셨는데 얼리 디제너레이션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러한 저는 뭐 티슈 메케니컬로 한다 그러면 타비가 아니라 메케니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비를 하신 그 결정을 하셨을 때까지 그런 과정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10분 동안 짧게 말하느라고 좀 중간 과정을 많이 좀 스킵을 했었는데 이 환자가 콜론 캔서로 제가 처음 봤을 때 중간에 콜론 캔서인데 제가 본 이유는 케모세라피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시가 같이 좀 동반된 것 같다고 해서 리퍼가 됐었고 처음 봤을 때는 모더레이트 정도의 AS였는데 이게 점점 프로그레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레션도 있고 그러면서 심텀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핫페일리어 매니지를 해도 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D2 상태의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시비어 AS가 아닐까 하고서 도부타민 에코를 하게 돼서 진단을 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 분은 케모세라피를 중간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술을 해야 될지 수술을 한다면 언제 해야 될지 그걸 계속 고민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 크레아틴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 있을 때는 정상 레벨에 거의 가까웠는데 거의 떨어져서 자꾸 2.2, 3.0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인터벤션을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서저리는 이제 회복 후에도 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우백 교수님,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케이스 A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AS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게 되면은 AF가 있어요. AF가 있을 때 이 도플러로 그 프레셔 그래드 잡을 때 상당히 AF 사이클에 따라서 변하죠. 그런 경우에 가장 큰 걸로 레포트 하세요? 평균으로 레포트 하세요? 원칙은 평균으로 레포트하는 게 원칙으로 네, 돼 평균으로 레포트 하는데 평균 그 값이 우리가 탭이 보험 시비어 인디케이션이 약간 못 미친다. 그러면은 혹시 또 뭐 픽으로 하시는지. 뭐 사실 4m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픽을 찾아보긴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너무 타키카디아가 심하게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디컬 매니지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가능하면 평균으로 구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MR 케이스로 넘어갈 텐데요. 또 이삭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면은 그 소아 MR 환자 결국은 기다렸다가 나빠져 갖고 수술해도 이젝션 프랙션이 회복되지 않는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이 환자는 아무리 좀 소아라고 해도 먼저 빨리 수술하는 게 좋았을까요? 예, 그 챔버 사이즈나 이런 거 봐서는 수술하는 게 당연히 맞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AR이나 MR의 이제 문제가 건데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그 당시에 수술하라고는 했지만 아마 16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지컬리 액티브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별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알럼 러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이 생겨서 진단을 받게 되면 이미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얼리 디텍션이나 얼리 그 서저리로 리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환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증상이 없는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과 선생님들의 가장 그 중요한 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가 뭐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16세 남자를 수술을 할지 말지. 근데 거기 에코상에서 이미 LV 엔드 시스루 디멘전이 4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인디케이션은 되는데 아마 그때 진료하신 교수님은 너무 어리니까 좀 두고 보자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발표와 디스커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로 첫 번째 세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